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레이첼 린드 부인이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 속으로 비탈져 내려가는 큰 길가에 살고 있다. 이 큰 길을 따라 금낭화와 오리나무가 늘어서 있고 멀리 커스버튼의 숲속에서 흘러나오는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시내는 산 위에서는 은밀한 신비의 샘과 작은 폭포를 이루며 꾸불꾸불 세차게 흐르지만 린드 부인네 골짜기에 이르면 물길이 제대로 잡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이 되었다. 아무리 시내라도 레이첼 린드 부인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모양이다. 아니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이를테면 시내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라던가 집 앞을 지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꼼꼼히 살피고 색다르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보면 그 까닭을 확실하게 알아낼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점을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웃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에이번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잘하면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린드 부인은 알뜰한 살림꾼이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자선 재봉회, 자선 사업을 위해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옷을 만드는 모임도 이끌고 주일학교의 운영을 돕는가 하면 교회 봉사회와 해외 선교 후원회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했다. 린드 부인은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몇 시간씩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이미 16장이나 떠서 에이번리 주부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침대볼을 뜨며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파른 붉은 언덕 너머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큰 길을 줄곧 날카롭게 지켜보곤 했다. 에이번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 쪽으로 불거져 나와 양쪽에 바닷물이 흐르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반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만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가야 했다. 그래서 누구든 보이지 않게 지켜보고 있는 린드 부인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린드 부인은 밝고 따뜻한 햇빛이 비쳐드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집 아래 비탈진 과수원에는 과일나무들이 달아오른 새색시 뺨처럼 희불그레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벌들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녔다. 에이번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몸집이 작고 온순한 토머스 린드는 헛간 위의 둔덕밭에서 철르는 모씨를 뿌리고 있었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지붕집 너머의 붉은 시냇가 밭에서 무씨를 뿌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린드 부인은 이미 어젯밤에 이 사실을 알았다. 어젯밤 카모디 부근에 있는 윌리엄 블레언의 가게에서 피터 모리슨으로부터 매슈 커스버트가 내일 오후에 무씨를 뿌릴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보나마나 피터가 먼저 물어봤으리라. 매슈 커스버트는 평생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창 바빠야 할 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스버트는 차분히 마차를 몰며 골짜기를 지나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하얀 칼라까지 달고 있는 걸 보면 에이번리 마을 밖으로 나간 게 틀림없었다. 게다가 밤색 노새가 끄는 마차를 몰고 있는 점도 상당히 먼 길을 가는 중이라는 표시였다. 매슈 커스버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로 가는 걸까? 만약 그 사람이 에이번리 마을 사람 중에서도 다른 이였다면 린드 부인은 요령껏 생각해보다가 아주 그럴싸하게 추측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틀림없이 긴급하고 심상치 않은 일임직했다. 매슈는 몹시 내성적이라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 장소에는 가기 싫어했다. 그런 매슈가 새하얀 칼라를 달고 마차를 몰고 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즐거운 오후 시간을 망치고 말았다. 이 훌륭한 부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시고 나서 초록지붕 집에 들러 마릴라에게 매슈가 어디로 왜 가는지 물어봐야지. 이맘때 매슈는 시내에 가지 않으니까 절대로 누구네 집을 찾아가는 건 아닐 테고, 혹 무씨가 다 떨어졌다 해도 저렇게 정장을 하고 마차까지 타고 사러 갈 리야 없지. 의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렇게 느릿느릿 갈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어젯밤 이후에 갑자기 매슈에게 나가봐야 할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 모를 일이네. 꼭 알아봐야겠어. 매슈 커스버트가 오늘 에이번리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린드 부인은 차를 마신 후에 곧집을 나섰다.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과일나무로 둘러싸인 넓고 휑한 커스버트네 집은 린드 부인네 골짜기에서 4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길게 뻗은 새길은 꽤 멀게 느껴졌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는 아들만큼이나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농가를 마련할 때 숲속에 완전히 틀어박히지는 않되 마을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을 만한 곳에 터를 얻었다.
개간한 땅에서도 가장 멀찍한 곳에 초록지붕집을 지었다. 그래서 에버니 마을의 다른 집들이 큰 길가에 사이좋게 모여있는 것과는 달리 요즘도 그 집은 큰 길에서 간신히 바라보였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의 생활은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린드 부인은 들장미 덤불이 무성하고 마차바퀴 자국이 움푹움푹 밴 풀바퀴를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맞아. 매슈와 마릴라 단둘이서만 이렇게 외딴 곳에 사니 둘 다 별난구석 있는 사람들이라고. 친구는 나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무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낫지. 확실히 두 사람은 이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어. 아일랜드 속담에 사람 몸은 어떤 일에도 심지어 목이 매달려 있어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 라고 하잖아. 린드 부인은 세계를 지나 초록지붕집 뒷뜰에 들어섰다. 꼼꼼하게 손질된 깔끔한 뒷뜰은 온통 짙은 초록빛이었다. 뜰 한쪽에는 오래된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버티고 있고 다른 쪽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서 있었다. 뜰에는 삭정이나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린드 부인이 못 봤을 리가 없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 커스버트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마당 청소도 자주 하는구나 싶었다. 그 유명한 먼지만 아니라면 땅에서 뭘 집어먹을 수도 있을 듯 했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탕탕 두드리고는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초록지붕집의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었지만 아예 쓰지도 않는 응접실처럼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을성 싶었다. 부엌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뒷뜰이 내다보이는 서쪽 창으로 따사로운 6월 햇살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동쪽 창으로는 왼쪽 과수원에 활짝 핀 하얀 벚나무와 시냇가의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늘씬한 자작나무의 모습만 살짝 보일 뿐 포도나무 덩굴 때문에 창은 온통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마릴라 카스버트는 늘 동쪽 창가에 앉아있으면서도 햇빛이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마릴라는 진지한 세상에 햇빛이란 지나치게 현란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마릴라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으며 그 뒤쪽의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린드 부인은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식탁에 놓인 모든 것의 속뜻을 알아차렸다. 접시 3개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집에 올 사람이 차를 마시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평소에 쓰는 접시에 고작 사과 통조림과 한 종류의 케이크만 놓여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다리는 손님이 별로 특별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매슈는 왜 하얀 칼라까지 달고 밤샘 노새를 몰고 간 걸까? 린드 부인은 그다지 신비로울 것도 없는 조용한 초록지붕집에 대한 뜻밖의 수수께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마릴라가 쾌활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여기 앉아요.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마릴라 커스버트와 린드 부인은 닮은 점이 전혀 없는데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우정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 마릴라는 곡선이 없는 각진 얼굴에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언제나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를 똘똘 말아 올리고는 쇠 머리핀 2개를 꽂아 억척스레 고정시켰다. 마릴라는 경험에 폭이 좁고 고지식해 보였으며 사실 그랬다. 그러나 이런 면을 해소시켜주는 무언가가 입가에 맴물고 있었다. 아마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개발된다면 유머 감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이 말했다. 우린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 매슈가 어디엔가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혹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마릴라는 이해하고도 남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찾아올 줄 뻔히 알고 있었다. 난데없이 길을 떠나는 매슈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어머, 아니에요. 어제 내가 두통이 심하긴 했지만 이젠 괜찮아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강 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시아의 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애가 오늘 밤에 기차로 온다고 했어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캥거루를 보러 브라이트 강역에 갔다고 해도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5초 동안은 정말 말문이 막혔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으로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린드 부인은 말문이 트이자 다그쳐 물었다. 마릴라, 정말이에요? 그럼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시아의 고아원에서 남자애를 데려오는 것이 전례 없는 혁신적인 일이 아니라 에이벌린 농장에서 봄이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린드 부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에는 느낌표들만 가득 떠올랐다. 남자아이라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릴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양자를 드린다고? 그것도 고아원에서? 이런 세상이 뒤집힐 일이네. 앞으로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 거야. 없고 말고.
린드 부인은 따지듯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거죠? 미리 린드 부인의 충고도 구하지 않고 하느리니 필연적으로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우리는 한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실은 겨우내 생각했지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쯤에 여기 왔었는데 봄에 호프턴 근처 고아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하더군요. 스펜서 부인은 그곳에 사는 사촌을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모두 알아봤대요. 그때부터 매슈 오라버니와 난 가끔씩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로 얘기를 나누곤 했죠. 이제 우리 오라버니도 늙었어요. 올해 60인데다가 예전만큼 기운도 못 쓰잖아요. 심장 때문에도 고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일꾼 쓰는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시잖아요. 거의가 멍청하고 덜 자란 프랑스계 사내 아이들 뿐이라고요. 그나마 한 아이를 고용해서 마음에 맞게 일 좀 가르쳤다 싶으면 당장 가재 통조림 공장이나 도시로 떠나버리죠. 오라버니는 처음엔 버나드, 영국의 자선가로 많은 고아원을 건립했다. 아이를 데려오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안 된다 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곳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곳 사람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런던 불황아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여야 해요. 어떤 아이라도 위험은 따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 아이라면 마음도 편하고 밤에도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덧붙였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펜서 부인이 여자아이를 데리러 갈 때에 우리한테도 아이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거기에 갈 거란 얘기를 듣고 카모디에 사는 리차드 스펜서네한테 10살이나 11살가량 된 영리하고 성실한 남자애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또래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어려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허드렛 일 정도는 시킬 만한 나이니까요. 우리는 그애한테 좋은 가정과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셈이죠. 오늘 우체부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의 전부를 갖다 줬는데 오늘 오후 5시 30분발 기차로 온다고 쓰여있더군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그 애를 데리러 브라이트 강역에 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그 애를 거기에 내려다 줄 거예요. 물론 부인은 화이트 샌즈역까지 계속 가겠죠. 린드 부인은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릴라,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아니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당신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 집, 당신의 이 보금자리에 낯선 아이를 맞아들이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애인지도 전혀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참, 바로 지난주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섬 서북 쪽에서 사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길렀는데 그에게 밤에 집에다 일부러 불을 질렀대요. 글쎄, 그 부부는 하마터면 침대에서 타 죽을 뻔했다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양자로 들인 어떤 사내아이가 달걀을 날로 빨아먹는 버릇이 있는데 끝까지 그 버릇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만일 나한테 미리 상의했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을 텐데. 달갑지 않은 조언에 마릴라는 화를 내지도 놀라지도 않고 여전히 뜨개질만 계속했다. 레이첼, 당신 얘기를 부정하진 않겠어요. 나도 조금은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오라버니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걸 알고는 나도 수긍했죠. 여간에선 어떤 일에 마음을 굳히는 법이 없는 오라버니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내가 수긍해주는 게 도리라고 봐요. 또 위험이라면야 세상 만사가 다 위험하기 마련이죠. 말 그대로 제 자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위험은 따르죠. 아이들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노바스코시아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우리와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괴로워서 솔직히 얘기했다. 그렇다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군요. 아이가 초록지붕집을 태우거나 우물에 독약을 넣더라도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뉴브런즈웍에서 고아원 아이가 그런 짓을 해서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경우는 여자아이였지만요. 다행이네요. 우린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요. 마릴라는 마치 우물에 독을 타는 건 여자아이나 저지를 일이지 남자아이는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난 여자애를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그러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그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아이들 전부라도 기꺼이 입양할 거예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매슈가 도착하려면 좋게 2시간은 걸릴 것 같아 길을 따라 올라가 로버트 벨네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분명히 동네를 떠들썩하게 할 화제거리였고 린드 부인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린드 부인은 그곳을 떠났고 덕분에 마릴라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비건적인 말에 나중에는 슬며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린드 부인은 샛길로 접어들자 불쑥 소리를 질렀다. 참, 세상 일이란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아, 가엾은 어린아이가 안 됐고 말고. 매슈와 마릴라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애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착실하길 바라겠지.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아무튼 초록지붕집의 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거기엔 아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 집을 새로 지었을 땐 메슈와 마릴라가 다 자란 뒤였거든. 하긴 그 두 사람이 어린이였다고 해도 아이라고 믿어지진 않았겠지만 난 어떤 일에도 고아편은 들지 않을 거야. 이런. 그래도 그 아이가 가요 정말. 이렇게 린드 부인은 가슴에 가득 찬 이야기들을 들장미 덤불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린드 부인이 브라이트 강역에서 사물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동정심이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